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각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그 개항을이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좀 화제 아니겠습니까? 개항을 해서 음. 진짜 원희룡 장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짜 이번 총선 전체에 그 뭐랄까 1번 관전 포인트가 그러니까요. 개항을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서 패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해도 이긴 것도 아니죠. 4분 5별 될 겁니다. 맞아요. 이긴 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원희룡 후보가 어느 정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인천 개항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46%, 원희룡 후보가 42%니까 4%포 차이로 오차범위 아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미디어 리서치에서도 이번에 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원희룡이 44.3, 이재명이 47.7이니까 이거는 2.6%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2, 3% 게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진짜 2, 3%, 2, 3%는요. 진짜 몇 시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제 힘을 내서 개항을 주민들 정말 지금의 4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이재명 정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까 서초동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서초동 가 있잖아요. 장해찬 후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쁜이님께서 장해찬을 공격하는 성재준, 장해찬을 공격하는 이제 조상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공격할 때. 정말 저런 인식은 진짜 위험합니다. 네, 공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격이 아니고 좋고 싫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럼요.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뿐인 것이지 무슨 뭐 우리가 장 후보를 막 공격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저분은 개딸 아닐까 싶어요. 저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거는 공격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한 저런 어떤 이간질 같은 거지. 예. 이건 누구를 공격하고 막 이런 지금 차원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장해찬 후보에 대해 가지고 선당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장최고를 공격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장최고가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최고랑 방송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요. 장최고가 갖고 있는 비중이 있어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장최고가 했던 역할들도 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뭔가 한석이 날아갔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그거는 국힘을 사랑하고 보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야 예찬아 내 마음이 아프니까 네가 그냥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네가 국힘 후보 그냥 당선 못되게 만들어버려. 이런 말 하고 싶냐고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죠.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장예찬 최고가 출마했을 때와 그냥 드랍을 했을 때 두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제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전역 후보보다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하면 또 월등히 몰라요. 앞서면 당연히 장예찬 후보 보고 야 조금만 더 하면 너가 민주당 후보도 이기겠다라는 말을 하겠지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민주당 그쵸. 후보한테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어쨌든 국힘 후보가 됐든 장예찬 무소속 후보가 됐든 민주당 후보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둘 중 하나라도 민주당 후보보다 더 표가 많이 나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말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주워 먹어버린다니까요.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가. 근데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이재명도 한석이고 지금 수영구도 한석이에요.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해찬 후보 개인에 대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표가 분열이 돼서 이 수영구를 민주당한테 내주는 거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포인트고 만약에 장최고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혁 후보를 앞서는 결과 나왔으면 또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 3개 정도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정혁 후보가 다 앞서고 있으니 일단 지금은 선당우사라는 게 맞다. 당적인 차원에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개인적 감정 때문에 총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찬이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단일화를 하자 대신 둘이서 경선을 해서 자기가 진짜 0.1이라도 지면 내가 포기할게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저랑 방송 같이 했었을 때 했었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진짜 몇 번 만나서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솔직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드랍하기로 했던 그 조건에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인도 사실은 좀 약간 그 기운 빠지는 결과긴 해요. 이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벌써 오후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투표용지 인쇄까지 그 사실 뭐 투표용지 나중에 뭐 사퇴를 한다라고 해도 그거 잘 사람들 몰라가지고 이게 또 무효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을 할 시간이 거라면 없어요. 좀 빨리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해서 빨리 해야 돼요. 하는 또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랑 원희룡 후보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일단 지금 이제 아까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룡이 44.3, 이재명이 47.7로 2.6% 차인데 눈에 띄는 게 미디어 리서치가 바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3.6%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3.6%에서 2.6%로 일단 줄기는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약간 기항을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 쪽으로 좀 가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토론이 좀 아, 컸죠. 되게 커요. 토론도 네. 컸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원희룡 후보의 지지도는 우상향이고요. 그렇죠. 원희룡 후보 40 찍은 거 얼마 안 됐어요. 음. 30 찍고 있었어요. 30대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40대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의미한 수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개항을 해서 우리 당 후보가 40%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이게 유의미한 수치라니까요. 그렇죠. 이대로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려간다면 사실 개항을 주민에게 진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후보 원희룡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방송됐었던 원희룡과 이재명 두 사람의 토론이 유튜브에서만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당연하죠. 이번 네. 선거의 바로미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대선 토론도 100만 넘기 쉽지 않은데. 대선 주자급이죠. 둘 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그 개항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좀 대표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총선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음. 전체 총선의 진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그렇죠. 지역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지금 개항을로 쏠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유동규는요? 유동규는 이미 포기했죠. 아, 포기했습니다. 네, 포기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동규는 후보 지금 이제 내려놓은 상태고요. 예. 총선의 격전지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동규가 원희룡 지금 선거운동 같이 해주고 있나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또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조금 부담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재판 받고 맞습니다. 계시니까. 한번 일단 양천갑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양천갑. 저희가 또 기대가 되는 인물이 구자룡 위원입니다. 황희와 구자룡의 대결인데 네, 5% 황희는 차이예요. 문체부 장관까지 했죠. 네네. 근데 5% 격차까지 줄였어요. 상당히 구자룡 변호사가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게 뭐랄까요, 비대위원 한 게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구자룡 변호사 뭐 경선할 때도 3자 구도에서 꼭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승세라면 황희 정도, 황희 정도는 문제 없다. 양천갑 자체가 원래는 좀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죠. 유리한. 근데 여기가 원래는 그 원희룡 장관이 털을 잘 닦아놓대 해요. 양천갑이. 양천 이게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는데 네. 양천은 원래 원희룡 장관이 시작한 곳이고 그런 있잖아요, 학습 그다음에 뭐 공부를 해서 성공하고 이런 데 대한 열망이 있는 지역이 목동하고 이런 데가 네네. 열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 원희룡 공부 잘하는 원희룡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죠. 원희룡을 원해서. 네. 그래서 원희룡 지역구였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구자룡도 이게 변호사잖아요. 사법고시 학교 했잖아요. 네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주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비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41대 지금 46인데 5% 정도 차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좀 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도봉갑 여기도 이제 좀 화제 지역이었습니다. 안기령과 김재섭 두 사람이었는데 안기령이 44고요. 김재섭이 38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차이인데 초반에 안기령 진짜 이게 물어봐야 돼요. 안기령 이화여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안기령 이대 출신이죠. 김준혁의 계속된 막말에 대해서 왜 안기령 아무 말 안 하나요? 그렇죠. 안기령 한마디 하셔야죠. 이게 진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한마디 하셔요. 수원정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럼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지지율 나와서 그런 건가요? 진짜. 거만한 건가요?
거만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금 뭐 지역구 나가가지고 어디서 지금 선거 유세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안기령은요 음. 집단 명예훼손에 그 집단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피해자예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하셔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대 출신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안기령도 있고 박은정도 이대 있고 출신이라는데요. 박은정이 이제 조국 당이긴 조국 당, 하지만 네. 그리고 서영교도 놀랍게도 이대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서영교도 그렇고 서영교는 안기령도 학생회장 그렇고. 출신이에요. 아 이대. 이대 학생 회장 출신인데 아무 말 안 해. 아 배승희 조상규 고소나 하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고소. 우리 의견서 쓰고 있어요. 예, 곧 의견서 경찰서에 드릴 거예요. 연결 듣고 있니? 네, 연결 듣고 서영교 있지. 고발하고 고소 구분도 못하는. 예. 정말 더 이상 말하기가 싫습니다. 아 근데 그게 항상 헷갈리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본인이 하는 게 고소고 맞습니다. 남이 하는 게 고발이고. 제3자가 해주는 게 고발이고. 근데 간단한데.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고발했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양천갑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도봉갑 말씀을 드렸고 마포갑도 좀 봐야 되는데 조정은 의원이 38%. 방금 전화 왔어요 조정훈 의원한테. 예, 그 녹음된 전화이죠. 녹음된 전화. 저 열심히 좀 선거용 불사드린다. 전화 있잖아요. 딱 받았는데 진짜 조정훈 의원 스타일이야. 바로 말도 안 해. 조정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와 여보세요, 예 의원님 했더니 뭐 많이 도와주고 이게 녹음된 거더라고. 아 나는 실제 통화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이 하시나. 근데 지금 마포갑인데 네. 이지은이 46이고 조정훈이 38로 좀 밀립니다 여기는. 8% 정도 차이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포가 물론 이제 좀 험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좀 개발 이슈 등등 해가지고 기대를 해봤는데. 이지은 경찰 배신자 아닙니까? 그쵸. 경찰 배신자가 그냥 여기서 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저는 경찰 지금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경찰이. 근데 이렇게 해서 공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 황운하도 네. 지금 비례 8번으로 지금 받게 생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 우리 동아대 출신 그 누구요? 그 영입된 그 경찰대 출신 그 양반도 지금 민주당 영입된 인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항명해가지고 경찰 항명해가지고 저기 그 류삼영이 유삼영 네. 예 인재 영입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경찰 출신이 그러니까 이지은 같은 경우도 마포갑 주민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지은을 이렇게 지지하는지 모르겠네요. 뭘 마포갑에서 경찰 출신이 와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러니까 저도 좀 알 수가 이해가 안 없습니다. 되네. 예. 그냥 뭐 당 보고 찍어주는 거지 이게 이지은 개인에 대한 인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포갑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는 진짜 변할 만도 한데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마포? 맞습니다. 예, 되게 발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 양천갑, 도봉갑, 마포갑 세 개가 지금 이제 좀 격전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18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세 곳 모두에서 당선이 됐었고 네 맞아요. 20대, 21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었지만 지난 이제 그 지방선거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이기는 그런 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선거로 봤었을 땐 국민의힘 쪽이 이겼다 보니까 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를 빨리 전환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음. 대선 후광 효과를 지방선거까지는 봤는데 이 네. 총선까지 밀고 오는데 시간적인 그게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가 진짜 중요한 선거인데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격전지가 지금 한 50곳 가까이나 됩니다.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결과라는 건데 50곳에서 저희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신이 주신 기회인 민주당의 저런 어떤 자멸을 이용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진짜 150석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근데 거예요. 구자룡은 토론 잘하는데 네. 구자룡은 토론회 안 해요? TV 토론회 한다는 이야기 못 들으죠. 그러게요, 뭐 별 그게 없네요. 왜 이게 원희룡만 TV 토론을 하지? 음. 원희룡 이재명 TV 토론회만 하고 화제가 좀 되고. 구자룡 항의하면은 구자룡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TV 토론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토론회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성윤. 이성윤. 전주 의뢰에 나간 이성윤이 음. KBS에서 토론회 좀 나오라는데 안 나간대요. 4번 안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국힘 정운천 후보하고 네네. 그 진보당 강성희 후보 둘이서 했대요.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아니 이재명 대표 같은 이성균이 경우도 제정신이에요? 이재명 같은 경우도 살다가 저는 TV 토론을 갖다가 엠바고를 거는 것도 처음 봤는데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유권자를 진짜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유권자를 희롱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벌려놓은 나쁜 짓들이 TV 토론에서 오픈되는 게 싫으니까 나 안 나가. 아니 국민들이 그러면 알 권리는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뭐 댓글 보니까 구자룡 후보가 TV 토론에 했다고 합니다. 아, 유튜브에 했어요?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했어? 여러분도 혹시 그 뭡니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천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 지인분들, 친척분들한테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 토론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게 좀 화제가 안 된 느낌이 있는데 네. 여러분 좀 많이 화제를 좀 좀 공유를 만들어 해주시기 주셔야 바랍니다. 돼요. 네.